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7% 상승해서 끝났죠. 10만 원에 거의 뭐 안착했다고 보는 게 맞죠. 자,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뭐 고가에서 8월 달부터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죠. 확인해야 됐었겠죠. 엔비디아의 실적을.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이거 너무 가파르다. 조금 있으면 또 딱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이런 종목들을 잡고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을 잡을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증입니다. 인증. 하도 요즘에 말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조회를 누르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치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고, 그 당시에 그쵸, 한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31%입니다. 두 배를 넘어섰어요. 한 두 달 동안. 그때 당시에 그 시장의 등락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종목별로는 강한 종목이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고요. 한미반도체는 시가총액이 지금 뭐 한 10조 가까이 되니까 한 5조 정도가 올라온 거, 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은 원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제가 뭘 하느냐?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해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브리봇이 먼저 나오는데, 에브리봇도 제가 2월 초에 매매한 내용이 정확하게 찍혀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며칠 걸렸나요? 하나, 둘, 셋, 3일 걸렸죠. 몇 프로? 47%. 무슨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쵸? 저가에 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쵸? 소통방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이 가능하다. 그쵸?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데, 원래 오늘은 제가 5개를 했어요. 어저께도 5개를 했어요. 원래 제가 이거 3종목 이상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종목 관련돼서 특히나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너무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GST 같은 거 어저께도 엄청 좋았고요. 사피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금양은 2차 전지긴 한데 어저께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AD 테크놀로지, 코리아 FT는 반도체가 아니고, 여기 DI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그쵸? 이런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에브리봇은 뭐 이름에서 아실 수 있겠죠. 로봇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AD 테크.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도 5% 상승. 근데 2월 달에도 매매했어요. 11% 상승. 그쵸? 이 수익 보고 판 겁니다. 지금은 아직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뭐 코리아 FT 있는데, 이건 반도체는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월 초에 매수했죠. 어떤 종목? 신고가 종목. 몇 프로? 28%. 그쵸? 조정 보고 확인하고 또 사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제가 싸게 사나요? 아니요.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절대 싸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레고캠 바이오도 있는데, 이건 뭐 바이오 종목.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 그쵸? 몇 프로 수익? 17% 수익 보고 나왔죠. 2월 달엔 1% 보고 나왔는데, 근데 내가 파니까 더 올라요. 그쵸? 원래 그런 겁니다. 누구나 고가를 다 잡을 수 없어요. 누구도 고가를 다 잡을 수 없어요. 그쵸? 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사나요? 여기 사나요? 여기 사죠?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그 밑에 DI는 반도체인데, DI를 보더라도 어때요? 어저께 18%, 오늘 22%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 거예요. 그쵸? 오늘은 전량 매도가 됐습니다. 근데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리고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신고가 구간에서 움직이는 건 지금 주도주를 하고 있다는 거고, 뭐 다른 종목을 볼까요? 코세스. 그쵸? 내용 보더라도 어때요? 2월 15일 날 11% 수익. 1월 달에 마찬가지 15% 수익. 그쵸? 이런 식으로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부터 제가 반도체를 공략한 내용이 정확하게 있죠. 21% 수익. 뭐 다른 종목들 말고 뭐 네페스아크, 이것도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인데 보세요. 신고가, 상한가, 매도 32%. 자, 가격에 대해서만 매매를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면 오른다는 생각을 기저에 그냥 깔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주식시장은 지옥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 드릴게요. 근데 내가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있는 돈을 내가 가진 돈만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돈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의 폭이 커지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요건 그냥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시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제 계좌 수익률을 저는 올해 1000%로 만든다. 그쵸? 참가해서 배우세요.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한미반도체 볼게요. 제가 왜 다른 종목을 보여드렸는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한미반도체 보세요. 신고가 만들고 또 가요. 대단합니다. 저 오늘까지 막 7%씩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근데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한미반도체 지금 하려면 무섭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나열을 한 겁니다. 네페스아크 뭐예요? HBM이 왜 많이 들어가요? 한미반도체는 HBM인데 HBM이 어디 들어가요? AI 반도체. 그쵸? GPU가 동작하는데 HBM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서버에 들어가는 용으로 HBM을 넣고 GPU를 달아갖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그러면 AI 반도체에 대한 그 서버 증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실적은 뒤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인데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알테오젠 지금 시가총액 보잖아요. 그러면 10조예요, 10조. 근데 실적 어때요? 적자예요. 이거 보면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싼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아마 가격을 이해하는데 한 단계 이렇게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알테오젠 지금 10조잖아요. 10조. 그쵸? 10조 1889억이잖아요. 이게 어제자거든요. 오늘자 시가총액 보면 10조 2949억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상승폭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랐어요. 알테오젠이. 근데 신고가를 만든 건 9월 달이거든요. 그럼 여기부터 계속해서 봐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가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가다 보면 주가가 비싸지잖아요. 비싸지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너무 비싸다. 실적 보니까 얘네 적자다. 적자가 아니더라도 야, 실적 별로 좋지도 않은데 저거 뭐라 그러냐. 한미반도체가 딱 그 짝이잖아요. 한미반도체 실적 어때요? 안 좋아요. 그쵸? 한미반도체 보고 그 배터리 아저씨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실적도 지금 빠지는데 이게 거품이지. 기관들 이거 공매도 쳐야지 뭐 하는 거냐. 기관 공매도 계속 치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올라가는 걸 사야 된다고. 근데 왜 올라가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22년도 실적이 1,100억이었고, 23년도 실적이 340억입니다. 근데 23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340억으로 실적이 한 70%, 80%씩 빠지는데, 그러니까 몇 배 올랐어요? 800%, 800%. 800%가 아니지, 이제. 10만 넘었으니까. 그쵸? 10만 넘었으면 1000%, 1000%.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잡으려면 뭘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알테오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자 보세요. 비싸다는 인식을 바꾸자고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보세요. 여기 알테오젠을 보면 실적을 보면 이렇거든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알테오젠이 이번에 머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독점 계약을 했는데 1년에 5,700억인가가 기본으로 꽂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거에서 러닝 개런티가 포함되면 1조는 그냥 꽂힙니다. 그냥 머크사에서 그냥 들어와요. 알테오젠 쪽으로. 이게 흔히 얘기하는 기술 수출 그래갖고 뭐 1.7조 규모, 2조 얼마 규모 이런 식으로 해서 돈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들어와요. 판매되는 거에 따라서. 근데 그러면 그게 실적으로 잡힐 거겠죠. 그러면 그 1조를 가지고 우리가 PER을 10배를 줘볼게요. 얼마예요? 10조예요. 그럼 알테오젠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10조예요. 그쵸?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지금 439조 9천억. 그쵸? 이 실적 볼게요. 35조. 2020년도에. 21년도에 51조 영업이익. 그쵸? 그럼 400 몇 조니까 PER 10배가 안 되죠. 그 삼성전자 항상 뭐라 그래요? 만년 저평가 종목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계속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10배 PER을 받는 건 저평가다. 그리고 성장주들의 평균 PER이 30배 이상입니다. 한국 시장 그거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제가 30배라고 잡은 건 애플의 PER이 그래요. 애플이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잖아요. 자, 그럼 결론이 나온 거예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구나. 그쵸? 그럼 알테오젠 같은 거 1조씩 찍히면 곱하기 50 하면 뭐예요? PER이 50배잖아요. 그럼 얼마에 50조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5배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고평가 구간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계산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사실상 다들 놀라울 정도예요. 자꾸 막 기저효과라고 막 떠드는데 그게 아니, 기저효과 끝났다 이제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수요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플러스해서 새로운 게 생기면 거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계속 늘어요. 미친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냥.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미반도체에서 만드는 장비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하고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유일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 전 개인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뭐 그러면 뭐 20만 원까지 보고 있으면 뭐 18만 원에 팔든 19만 원에 팔든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자. 그렇죠? 아니 반도체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만 보더라도 보세요. 사피엔 반도체. 이거 HBM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반도체 이름 달고 있으니까 상장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수, 매도, 27% 수익. 이딴 식으로 수익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샀어요. 쭉 빠지고 나서. 매수, 그리고 오늘 보유하고 있는데 뭐 내일 뭐 상황 보고 팔아도 수익이죠. 지금 한 6에서 7% 정도 수익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GST 보세요. 매수, 매도 몇 프로? 21%, 7%. 아니 돈 복사가 된다니까요. 그냥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한미반도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바뀌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바꿔줘야 돼요. 그럼 기준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한미반도체니까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바뀌자. 한미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준의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타점,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잡을지 기간을 어떻게 잡을지 기간은 근데 아까 전에 다 봤잖아요. 2주 안에 무조건 털어야 돼요. 2주 안에 내가 가격을 잡는 것. 이 끝입니다. 그쵸? 아마 공부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이것도 무료 공개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 이 끝이에요. 그쵸?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자, 내용 정리 갑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무조건 가격을 먼저 봐야 된다. 왜?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니까. 자, 그럼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니까 가격을 봐야 되고 올라가는 종목은 비쌀 수밖에 없고 우리는 비싼 종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몸통만 먹자. 근데 내가 팔면 더 오를 거. 그럼 싸게 사지 말고 비싸게 팔지 말자. 그쵸?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지금 강한 종목이 3, 4, 5월달 주도주 되는 거잖아요. 그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